여기는 고급 병원 아니에요? 이 땀 냄새 좀 봐. 이가 다 빠져 깍두기 하나 못 씹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제 가슴은 수만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란 치료비 앞에 좌절하며 발길을 돌리던 그때 원장님은 저희 모자를 붙잡으며 국가 지원 대상이라 전액 무료입니다라는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눈물바다가 된 병원 안에서 저희 모자가 마주하게 된 상상치 못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치과 의사, 그리고 10년 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철거 현장에 매캐한 시멘트 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힌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우는 낡은 트럭에서 내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쩍쩍하며 잇몸길이 부딪히는 기괴한 소리에 준우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레 문틈으로 들여다본 부엌의 풍경은 준우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찬물에 헹군 깍두기 조각을 잇몸으로 으깨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아 텅 빈 입안에서 깍두기는 그저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고군분투하던 어머니는 결국 소화되지 않을 것을 직감한 듯 깍두기를 휴지에 뱉어내고는 맹물한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은 준우에게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형벌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고기 반찬 챙겨주느라 정작 당신은 물에 만밥에 장아찌로 끼니를 때우던 세월이 30해였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고 계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준우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머니가 더 가슴 아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우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나왔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 뱉어낸 휴지를 등 뒤로 숨기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어 안으로 말려 들어간 입술은 그녀의 미소를 애처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밥 차려줄게. 잠깐만 기다려라. 순자의 손은 아들을 위해 찌개를 데우느라 분주했지만 준우의 눈엔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과 수척해진 얼굴만 들어왔습니다. 저 입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 한 점 못 드셨을까 생각하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준우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지만 도저히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몫의 밥그릇은 비워둔 채 그저 준우가 먹는 모습만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안 드세요? 같이 먹어야 저도 맛있죠. 준우의 물음에 순자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까 낮에 이웃집에서 떡을 얻어먹었더니 배가 하나도 안 고프네. 어서 먹어라. 우리 아들 고생했는데. 그 거짓말이 준우의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푹 꺼진 볼과 힘없는 눈동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책상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가다 판을 전전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언젠가 어머니와 번듯한 집으로 이사 가리라 다짐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어머니의 입속을 다시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요즘 치과 치료비가 집 한 채 값이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인 이 손으로 어머니의 고통 하나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어머니, 내가 바보였어요. 집이 문제가 아닌데, 먹는 게 제일인데. 준우는 낮은 신음과 함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통장의 잔액을 몇 번이고 다시 계산해 보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큰 치과로 가겠노라고. 설령 장기를 팔아서라도 어머니께 아삭한 깍두기 맛을 돌려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준우가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치과 로비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준우는 자신의 흙 묻은 안전화가 바닥을 더럽힐까봐 발끝에 힘을 주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아들의 팔꼭지를 꼭 쥔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은 그들이 발을 들여놓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상담실로 불려 들어간 준우의 앞에 놓인 것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준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잇몸뼈가 거의 녹아내리셔서 일반 틀니로는 고정이 안 됩니다. 임플란트를 최소 4개는 심고 그 위에 틀니를 얹어야 해요. 비용은 이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란 실장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준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500만 원. 준우가 3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준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실장님, 혹시 할부나 조금만 깎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제가 지금 당장은 이 돈이 없어서. 준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있는 상담실 문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둔 한 중년 여성이 코를 싸주며 로비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 병원 아니에요? 왜 이런 시장 바닥에서나 볼 법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사람 기분을 잡치게 해요? 이 땀 냄새 좀 봐. 정말 토할 것 같네. 그 여자의 시선은 준우의 해진 소매와 흙먼지가 밴 작업복에 머물렀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본인의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어머니 곁에서 이런 말을 듣게 한 것이 죽기보다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들의 손을 다급히 잡아 끌었습니다. 준우야, 가자. 나 이 안 해도 된다. 그냥 죽 먹고 살면 돼. 어서 가자, 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타인에게 냄새난다며 손가락질 받는 모습을 보는 노모의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미란 실장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허리를 굽히며 어머니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진료실 입구에서 지켜보던 원장 승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준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보았습니다. 뒤축이 다 닳아 문드러진 안전화 하지만 그 신발을 신은 남자가 어머니의 신발만은 깨끗한 새 운동화로 신겨놓았다는 사실을 승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승현은 준우의 차림새에서 묻어나는 고단한 삶의 흔적과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효심을 읽어냈습니다. 실장님, 방금 저 환자분 차트 1위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연락처 확인해 두시고요. 승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차트를 건넸습니다. 승현은 차트에 적힌 어머니의 연령과 구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70세, 평생을 제대로 못 드셨겠군.
승연의 눈빛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두 사람의 초라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습니다. 병원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준우는 일주일째 하루 이 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게 죽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상하차 작업 중 생긴 상처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틀니를 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지만 육체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준우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박순자님 보호자 되시죠? 여기 XX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치아가 없으셔서 제대로 못 드신 데다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준우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꺼느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신을 차린 순자는 아들의 퀭한 얼굴을 보더니 힘겹게 손을 저었습니다. 준우야, 나 치료 안 받는다. 이대로 그냥 가게 둬. 내가 내 인생 망치는 괴물 같다. 나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꼴이냐. 어머니의 절규에 준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병원비 정산하려 수납처에 갔을 때 현실은 다시 그를 짓밟았습니다. 카드 한도는 이미 초과였고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어머니의 입원비는커녕 약값조차 치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수납창구 직원의 무심한 눈빛 앞에서 준우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준우는 비틀거리며 병원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희망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지독한 현실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퍼붓는 빗속에서 준우는 주차장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 대답 좀 해보세요.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 엄마 고기 한 점 쉽게 해드리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준우의 포효는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왜 이토록 가혹한 것인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대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둠뿐인 주차장,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서 준우는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절망은 깊고도 무거웠습니다. 여보세요? 한준우 씨 되시나요? 여기 지난번에 오셨던 치과의 김미란 실장입니다. 전화를 받는 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지난번 진료비라도 청구하려는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미란의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치아 재건 희망 프로젝트에 어머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수술비와 틀니 비용 전액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내일 바로 내원 가능하신가요? 준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전액 무료라고요?
정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죠? 몇 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준우는 휴대폰을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들으셨어요? 나라에서 공짜로 해준대요. 이제 우리 엄마 고기 드실 수 있어요. 준우는 마당으로 달려나가 어머니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마른 가뭄 끝에 담비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료 당일 원장 승현은 직접 수술실에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다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승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승현은 가장 비싼 재료와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준우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승현에게 허리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 덕분에 이런 복을 누리네요. 승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준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우 씨가 효자라 하늘이 도운 겁니다.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가지런한 치아를 보며 믿기지 않는 듯 입가를 어루만졌습니다. 푹 꺼졌던 볼에 생기가 돌고 한층 젊어진 모습에 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준우야, 이거 꿈 아니지? 내가 정말 다시 씹을 수 있는 거니? 어머니의 물음에 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이제 깍두기도 갈비도 마음껏 드세요. 준우는 감사한 마음에 음료수 한 박스라도 전달하고 싶어 미란 실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실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차트 더미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명 박순자. 그런데 그 옆에 붙은 영수증은 준우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국가 지원 대상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원장 이승현 개인 법인카드 결제 완료 마이너스 2,500만 원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옆에 놓인 메모지에는 승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환자분께는 절대로 비밀로 하세요. 국가 지원이라고 해야 아드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청년의 다 다른 안전화를 받습니다. 그런 효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준우는 영수증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지만 세상에는 돈보다 귀한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원장님의 아름다운 거짓말이 준우의 심장을 뜨겁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틀니가 완성되던 날 치과 진료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승현 원장은 마치 예술작품의 마지막 점을 찍듯 아주 세밀한 도구로 틀니의 교합을 조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한번 악 물어보세요. 불편한 곳 없으세요? 승현의 물음에 순자는 어색한 듯 입술을 오물거렸지만 이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하게 말려 들어갔던 입가가 도톰하게 살아나고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반짝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70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당신 몸 하나 돌보지 못해 텅 비어버렸던 입안이 한 의사의 온기로 다시 채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거울 속 자신의 입가를 연신 어루만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사람 같아요. 이제 어디 가서 입 가리고 안 웃어도 되겠어요. 순자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져 하얀 진료복 위를 적셨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평소 어머니가 냄새만 맡고 지나쳤던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은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정성스럽게 갈비를 구워 가장 연한 부위를 골라 어머니의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드셔보세요. 아주 연한 걸로 골랐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잇몸으로만 음식을 우물거리던 습관이 몸에 배어 음식을 제대로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기까지 순자는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준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눈으로 응원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요. 어머니는 준우의 응원에 용기를 낸 듯 아주 천천히 고기를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질겅하는 근육의 탄력과 함께 달콤하고 고소한 육즙이 70년 된 미각을 깨우며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순자는 고기를 씹어 넘긴 후 이번엔 새빨간 깍두기를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식당 안에 아삭 하는 청량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준우에게 그 어떤 명곡보다 아름다운 선율로 다가왔습니다. 깍두기의 시원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잇몸을 타고 뇌리까지 전해지자 순자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야, 씹힌다. 정말로 깍두기가 씹혀. 이게 얼마만이니. 제대로 씹지 못해 평생을 물의 만밥과 흐물흐물한 나물로 연명하던 서러움이 그 한 번의 저작에 녹아내렸습니다. 순자는 깍두기를 씹고 또 씹으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그 감동적인 광경에 젓가락을 멈추고 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준우는 어머니의 숟가락 위에 고기를 계속 얹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깍두기도 총각김치도 갈비도 원 없이 드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짜고도 달콤한 인생의 한 끼였습니다. 며칠 뒤 준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벽 시장에서 공수해 온 싱싱한 사과와 배가 가득 담긴 과일 상자를 들고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수술 예과를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이 끝날 무렵이라 병원은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던 준우는 우연히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다급한 대화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상담실장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이번 달 임대료도 밀렸고 간호사들 월급도 겨우 적금 깨서 마쳤는데 박순자 어머님 시술비 2,500만 원을 사비로 긁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병원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니까요. 준우는 들고 있던 과일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국가 지원이라던 말은 역시나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원장님의 눈물겨운 배려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승연 원장은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씨,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청년의 신발을 봤잖아. 다 달아 문드러진 안전화 말이야. 그런데 정작 어머니 신발은 가장 비싸고 푹신한 운동화로 신겨놨더라고. 승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틀니 한 번 못 해드리고 임종 직전까지 잇몸으로 물만 넘기다 가셨지. 내가 치과 의사면 뭐해. 정작 내 엄마 입속 하나 못 채워줬는데. 20년 전 그 가난했던 시절의 내 모습이
그 청년에게서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 승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우를 도운 것이 아니라 20년 전 가난 때문에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했던 청년 시절의 자신을 구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란 실장은 원장의 아픈 진심을 알고는 더 이상 타박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원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한 의사의 고결한 희생 정신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복도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의 배려가 단순히 넉넉한 형편에서 나온 친절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깎아 만든 기적이었다는 사실에 준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원장님이 애써 지켜준 그 아름다운 거짓말과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준우는 복도 구석에서 숨을 죽인 채 오열하며 다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은혜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여준 그 따뜻한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준우는 가져온 과일 상자를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삐뚤삐뚤한 필체로 짧은 쪽지를 적었습니다. 원장님, 이 과일은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 심장입니다. 꼭 드셔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우는 원장실을 향해 소리 없는 큰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치과의 불빛이 밤바다의 등대처럼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준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준우는 그날 이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건설회사를 일구어 어엿한 자수성가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뒤에도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박순자라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치과에 기부해 왔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을 뵙기 위해 찾은 병원 로비에서 준우는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꼭 닮은 낡은 작업복 차림의 젊은 청년이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붙잡고 상담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발이요. 돈은 제가 평생 노가다를 해서라도 갚을게요. 우리 아버지 이대로 굶어 돌아가시게 둘 순 없어요. 청년의 절규는 10년 전 준우가 빗속에서 내뱉던 비명과 똑같았습니다. 그 처절한 가난의 냄새와 효심의 무게가 준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이제는 거동이 조금 느려진 승연 원장이 인자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승연은 청년의 손을 맞잡으며 10년 전 준우에게 했던 그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내뱉었습니다. 청년, 울지 말게. 자네 아버님은 이번 달 특별국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셨네. 치료비는 한 푼도 안 들 테니 걱정 말고 모시고 들어오게. 승연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쉬었지만 그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준우는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그 아름다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고 그 거짓말을 가능하게 한 것은 준우가 지난 10년 동안 보낸 익명의 기부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승연은 준우를 알아보고 아주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을 공유한 동지들만이 나눌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준우는 비서에게 지시하는 대신 직접 수납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법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 청년의 아버지 치료비 전액, 그리고 앞으로 저런 사례가 생기면 즉시 쓸 수 있도록 예치금 1억 원을 지금 결제하겠습니다. 원장님께는 절대로 제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냥 국가 지원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만 해주세요. 직원은 당황하며 준우를 쳐다보았지만 준우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10년 전 원장님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 같은 거짓말을 이제 준우가 더 큰 규모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행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바다로 가고 있었고 가난에 짓눌려 울던 청년은 이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의 반짝이는 구두 뒤로 10년 전 낡은 안전화의 발자국이 희망의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승현은 힘을 합쳐 순자치과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달 낙도나 산골 마을을 찾아가 돈이 없어 치아를 포기한 어르신들에게 씹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무료 순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무더운 여름날, 준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날랐습니다. 할머니, 깍두기 좀 더 드릴까요? 준우의 물음에 틀리 시술을 막 마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내가 10년 만에 깍두기를 씹어보네. 정말 고마워, 정말. 할머니의 입안에서 들려오는 아삭 소리에 준우와 승현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노인들의 웃음소리와 아삭거리는 식사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고통을 이겨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평화로운 마을을 내려다보며 승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 씨, 이제야 고백하지만 10년 전 그 거짓말,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네. 자네 어머니를 보며 우리 어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대신한 거지. 자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줘서 내가 더 고맙네. 준우는 원장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그날 원장님이 제게 주신 건 틀니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저야말로 원장님 덕분에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가난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은 두 사람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이제 멈추지 않는 파도가 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도 잇몸으로 눈물을 삼키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순자가 갈비집에서 깍두기를 아삭하게 씹으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아삭아삭.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소리였고 사랑이 대물림되는 소리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